기록 눌러졌습니다. 녹화됩니다. 제한속력과 수평 구간 몸에 지도 음소거 해제를 하고.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다 정말 강사님만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찍었고요. 이제 거의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벌써 3월 말일이네요, 오늘이. 이남창 국장님 왔습니다. 이남창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진 안녕하세요. 한번 찍어드려야 되겠네. 빨리 찍어주세요.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기 갖고 와서 들어야겠다. 그럼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아침 조회 사회를 맡은 평생 감사하는 스타마스터 황덕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생각을 전한다. 그러면 경선이 아자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그리고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아이고 좋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자, 오늘 3월 31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조회를 진행해 주실 우리 국장님은 5번째 아침 조회를 진행을 해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깔끔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신 국장님이신데, 또 4월 달에는 임경렬 국장님이 아침 조회를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는 둘째 주부터는 또 진행자들을 순차적으로 국장님들이 바꿔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침 조회를 통해서도 꿈과 비전과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유엔의 국장님 이렇게 조회 진행해 주실 건데요. 모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국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따뜻한 봄날인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샤른노즈 마스터 유연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벚꽃이 그냥 피었다가 아니라 흐드러지게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은 정말 다가오고 지나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도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 좀 쌀쌀하니까 모두도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먼저 저희 애터미 공지사항 하고요. 저희가 또 영상 하나 준비했고, 나머지 제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피부 중에 하나인 두피, 헤어 쪽에 관련된 제품을 제가 사용하는 법하고 저희 애터미 제품하고 이제 믹스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에서 저희 애터미 직급이 7단계 직급이 있는데 프로모션이 있죠. 13억 6,200만 원의 현금 프로모션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모션 중에
첫 번째가 판매사죠. 판매사이신 분들은 변동이 없으시고, 판매사이신 분들 프로모션이 더페임 한 세트, 이브닝 세트 하나, 그 다음에 해모임 한 세트죠. 그런데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프로모션이 이 세 가지에 여기에 탭북이나 노트북 그에 준하는 전자기기가 프로모션으로 있었는데요. 그 전자기기가 저희 때는 이제 탭북을 받았었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현금 100만 원으로 프로모션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더 나으신 분 계시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자기기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게 좀 변경이 된 것 같고, 제가 받은 탭북이 아마 그 당시에 70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걸로 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현금이 100만 원으로 프로모션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금이 13억 6,200만 원에서 13억 6,300만 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공지가 됐으니까 그게 7월 1일자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은 혹시, 그리고 슬림바디 우리 체인지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근데 그냥 본부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공지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추리기가 애매해서 그거는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본부장님 그냥 바로 제가 준비해드린 영상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 바로 공유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죠. 독해야 살아남는다. 왜 이렇게 삶을 건성으로 대하냐.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소대장님들이 이제 댓글이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나요?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독해진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강력한 목적의식과 동기가 있어야 그래야 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내가 더러워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끝나고 이제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했었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한 5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 작은 치킨집에서 치킨집 사장님이랑 사모님 그리고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자녀까지 이렇게 3명이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면 당연히 5시쯤 갔으니까 저도 밥을 안 먹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밥 먹었니? 같이 밥 먹을래?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사장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해라.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저는 바로 청소를 하고 갔죠. 그 당시 중학교 때 얼마나 돌도 씹어먹을 나이예요. 정말 배고팠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꼭 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치킨은 모아서 저를 주셨어요. 제가 그 치킨을 먹으면서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손님들이 남긴 치킨을요 몇 달 동안 먹으면서 매일 생각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치킨집 사장님 너보다는 잘 살 거다 라고 정말 이 악물고 다짐했었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이제 집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했죠. 숙식이 되는 그런 중국집이었어요. 배달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중국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장님이 저보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시급을 제일 많이 받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희 가게는요 점점 더 어려워졌었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한 30살 정도 되셨었는데 굉장히 인물도 잘생겼었어요. 장사는 제법 됐었는데요, 사장님이 정말 노는 데 미쳐있더라고요. 매일 일 끝나면 주방장분들이랑 뭐 다 데리고 술을 먹으러 갔었어요. 가게로 여자들 부르고 뭐 그렇게 새벽까지 술 먹으면 당연히 아침에 뭐 음식 개판으로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수록 내가 여기서 월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슬픈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요. 월급도 이제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월급을 못 받으니까 나가게 됐죠. 그리고 저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한 달만 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월급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만두면 나는 너 월급 영원히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사장님 월급 달라, 이건 제가 일한 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17살짜리 뭐 미성년자 애가 대드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뭐 여기를 확 올려치더라고요. 정말로 단 1%의 거짓도 없이 한 30분 동안 개 맞듯이 맞았어요. 뭐 발로 밟히고요, 뭐 의자 집어 던지고, 뭐 오토바이 하이바로 맞고. 그때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 배달원이 같이 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을 말리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 짐 챙겨서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한 11시, 12시쯤 됐나 봐요. 그 새벽에 혼자 쫓겨난 거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말이에요. 그날 그 사장님한테요, 개맞듯이 쳐맞고 공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기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 뻔한데 전화도 못 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퇴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뭔가 신고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고요. 도움 청할 곳도 없었고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억울해서 사퇴해야 했죠. 정말로 이 사장 죽여버리고 나도 같이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공원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요, 제일 억울했던 게 이거였어요. 나를 때린 사장보다 내가 힘없이 얻어 터졌다는 사실이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 당시에 힘없이 쳐맞고만 있었을까? 왜 대들지 못했지? 때릴 때 팔이라도 깨물고 코라도 귀라도 깨물어 버렸으면 그 사장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쳐맞기만 했을까? 이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 약 물고 다짐했어요. 2번 다시는 누구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 되자. 두드려 맞지는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데 어디 나 혼자서 다짐만 한다고 그게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사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 두드려 맞을 일이 천지더라고요. 돈에 두드려 맞지, 선배들한테 두드려 맞지, 일하다 손님한테 두드려 맞지,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지. 강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또 얻어 터져놓고선 난 강해질 거야 결심하고 성공해서 출세해야지 막 이를 악물고 다짐해요.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처먹고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해지고 성공하고 힘을 갖겠냐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29살 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그때도 맘먹고 다짐했죠. 정말 열심히 살겠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그런데 그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뭐 혼자만의 정신승리, 희망사항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저랑 와이프랑 와이프의 처음 보는 후배를 소개받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셋이 길을 가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여자친구. 그랬더니 야 적당히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저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신 안 차리고 이따위로 살래? 지금 네가 여자 만날 때야?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내 와이프랑 그 와이프의 후배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대놓고 너무 무시하면서 벌레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집에 갔는데 분노에 몸이 떨려서요, 막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돈 없는 거는 정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 중에 큰 죄구나. 단순히 돈을 못 버니까 무능력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예 병신이 돼버리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무시당하더라고요. 내 와이프,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모두가 무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정말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부터 2년 동안 술을 끊었다니까요.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술을 끊었고요. 미친 듯이 일만 했고요. 일이 끝나면 투잡을 뛰고 또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 모임에 나가고 뭐 독서 모임,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뭐 제스처, 스피치, 독서란 독서는 다 하고요. 좋은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면서 좋은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돈을 내고 작가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다녔었다니까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의 강연을 가야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작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세미나가 있으면 돈을 내고 신청을 하고요. 당연히 없는 돈에 빚을 내서라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180도 달라지고 내가 점점 더 위로 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니까 더 신나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성공을 꿈꾸는 거, 내 목표가 목적지라면 저는 동기라는 거, 동기부여라는 건 연료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목적지는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동기가 없어, 연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좋은 연료가 있어야 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진짜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저를 스스로 막 찢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와, 저 새끼는 진짜 독한 새끼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점점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있어요. 우는 사람보다는 무는 사람이 낫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물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으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선처를 바라고요, 관용과 뭔가를 베풀어 주길 바래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베풀어 주는 걸 택했습니다. 남들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길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덕분에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이고요. 정말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요,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쟤는 정말 지독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 3년만 살아보세요. 그럼 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기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신용불량자에서 내 스스로 나는 부자가 된 것 같다, 나는 이 정도면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모두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남들이 지독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소대장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양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혹시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목적지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저희 이제 애터미 여기는 우리 사업자들이시고 애터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목적지는 아마 다 임페리얼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총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동기, 과연 내 연료는 무엇인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 연료는 아마 애터미에서 회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인생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이 동기가 있어야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참 공감이 가서 오늘 같이 영상을 공유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혹시 그 제품 중에서 샴푸 쓰시죠? 당연히 샴푸를 쓰시는데 혹시 샴푸를 한 개 놓고 쓰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대부분은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피부 중에서 우리가 얼굴에다가 요즘 최근 나온 시너지 앰플까지 그렇게 많이 바르고 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머리카락 안에 있는 두피,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부 또한 굉장히 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처지죠. 처지는 이유가 중력도 크지만 이 두피의 모공이 늘어지면서 모공이 커지면서 여기 얼굴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형외과를 가시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시면 우리 혹시 각자 여기 귀 있죠?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만 한번 이렇게 끌어당겨 보실래요? 양쪽 손으로. 내 얼굴을 지금 화면 보이시죠? 거기에서 살짝만 여기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살짝만 이렇게 끌어올려서 제 얼굴을 혹시 한번 보세요. 각자 얼굴을. 그러면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실 거예요. 살짝씩만. 많이 아니고 귀 쪽 뒤에요. 그러면 여기 얼굴이, 제 얼굴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처져 있지만 여기를 살짝만 올리시면 여기에 V라인이 형성이 돼버려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데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얼굴이 확 올라서거든요. 이렇게. 근데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는 게 여기를 째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째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시술이거든요. 결국은 피부 그 동안 만드는 거가. 근데 그 역할을 저희가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두피만 신경 쓰고 두피의 모공만 꽉 잡아주고 두피만 건강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살짝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샴푸 종류인데요. 제가 쓰는 샴푸를 지금 이거는 가장 처음에 우리 애터미 한방 헤어 샴푸죠. 처음에 이 샴푸만 애터미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탈모 방지고 그냥 기본 샴푸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일반적인 샴푸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는 1,300원짜리 샴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니면 가족분 중에 만약에 그 머리가 지성이신 분들이 이제 기름진 거, 머리를 하루도 안 감으면 안 되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스칼프 샴푸를 권해주시면 되고, 스칼프 샴푸 자체가 이 두피에 그러니까 기름때를 얘가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샴푸 중에 하나가 이 앱솔루트 샴푸예요. 이 앱솔루트 샴푸는 이 샴푸가 나오기 전에 저는 처음에 이 한방 샴푸하고 앱솔루트 이 스칼프 샴푸를 그냥 조금은 번갈아 가면서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를 하루도 안 감으면 머리가 조금 다음날 이렇게 기름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심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거를 그냥 매일 2번씩, 특히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만나시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을 하면서도 나는 비듬이 조금씩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듬이 생기시는 분들이 샴푸를 2번씩 해주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샴푸를 1번 했는데, 그러니까 샴푸를 2번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 머리카락에 있는 그냥 많은 먼지들만 살짝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래를 표현을 하자면 애벌빨래 하는 느낌이고, 요거를 나는 좀 더 비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샴푸든지 마찬가지로 비듬이 많으신 분들은 1번 더 좀 사용해 주시길 권하고, 특히 저희 샴푸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해서 거품을 막 내시고는 바로 헹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거품을 해 놓으시고 그 거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만 조심하시고, 일정 부분 양치를 하신다든가 샤워를 하신다든가 조금 두실 수 있으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권해드려요. 그렇게만 하셔도 머리에 영양이 충분히 가고 두피도 굉장히 또 청결하게 잘 감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앱솔루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탈모 방지로 나왔죠. 탈모 방지. 기능성 탈모 방지로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3종류의 한방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슈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샴푸가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딱 그 네이버에서 그냥 이슈 성분을 딱 이게 뭐랄까 검색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도 여기에 뭐가 소량이라도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뭐가 들어가 있네요. 딱 그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사실은 그 필요에 의해서 넣은 성분도, 근데 이 앱솔루트 샴푸 같은 건 이슈 성분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려도 되고, 특히 이 샴푸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을 이렇게 머리채 한 채로 한참 있다가 헹궈 주시면 정말 그 두피가 그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청결해지고 시원해지는 게 느끼니까 그렇게 한번 권해주시면 좋고, 특히 이 앱솔루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샴푸에 실리콘이라고 들어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실리콘이에요. 근데 그 실리콘이 완전히 그러니까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헹굴 때는 조금 빳빳함은 있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좀 비싼 천연 종류를 사용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면 그건 다 공감을 하세요. 천연 샴푸는 원래 헹굴 때 조금 뻣뻣함은 있어. 그걸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나면 굉장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약간 이제 핑크색 뚜껑이 있는 이거는 이제 단백질 샴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틴 샴푸인데 이게 이제 단백질, 어떻게 보면 폭탄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보통은 샴푸를 하시고, 저는 린스는 하지 않아요. 웬만한 컨디셔너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샴푸 같은 경우는 저는 샴푸만 하고 나머지 이제 이 생모단수를 저는 뿌리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컨디셔너, 린스는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이게 트리트먼트, 머리 영양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저는 예전에는 며칠 한 번씩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많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 샴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단백질 샴푸를 저는 매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를 감고 나면 개운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백질 샴푸는 두피용이 아니라 머리카락용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두피가 개운하진 않아요. 머리를 감았을 때.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앱솔루트 샴푸를 사용을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샴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사용할 때도 저는 머리를 항상 대부분 매일 감을 때 2번을 감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앱솔루트 샴푸를 하고 한 번은 이제 이 프로틴 샴푸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뭐랄까 그러니까 헤어팩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샴푸로 나왔지만
단백질 폭탄이 들어있는 게 단백질 성분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헤어팩을 사용한 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헤어팩이 있지만 손이 조금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샴푸를 저는 이제 이렇게 4개를 놓고 그냥 골고루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어느 날은 좀 내가 두피가 조금 더 좀 청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정리 한번 해드리면 샴푸를 한번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 평소에는 이제 이 앱솔루트 샴푸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프로틴 샴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아마 머리를 두피 관리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좋고 머리카락 자체도 뻣뻣해지지는 않아요.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머리를 감고 나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아까 두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머리 감고 나면 우리 얼굴 세수하고 나서도 대부분 3초 안에 그 스킨을 바르라고 해주잖아요. 저는 바로 스킨을 바르고 두피도 저는 그냥 얼굴 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피에다가는 스킨을 못 바르니까 저는 바로, 이거 아시죠? 생모단수. 이 생모단수를 저는 바로 전체 다 뿌려줘요. 저 머리숱 많죠? 근데도 그냥 이거를 어떻게 뿌리냐면 그냥 머리가 젖은 채로예요. 보통 머리를 감고 나면 물기만 많이 닦아주잖아요. 그런 채로 이제 먼저 얼굴 스킨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두피를 그냥 머리숱 없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뿌려줘요. 그럼 어떻게 뿌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이거 몇 번이나 좀 뿌려줄까 해서 보통 한 15번 정도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두피에다가 골고루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 전체 두피에다가. 왜냐면 한 곳에다만 딱 뿌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있으면요, 그 사이에 이 생모 단수가 두피 속으로 싹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시원한 박타 뿌린 거 있죠. 우리 생모 단수 다 뿌려 보셨죠? 그 느낌이 바로 이제 쫙 스며 들어가면서 있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축할 때 저는 이 생모 단수는 머리카락이 좀 축축할 때 뿌려주면 더 좋다고 봐요. 아무 때나 뿌려주셔도 되지만 특히 머리를 감고 나시면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은 게, 머리카락을 얘가 머금어요. 생모 단수를 머금어서 이렇게 저희가 혹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 머리숱이 없어서 이걸 안 뿌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축 가라앉는다고 축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생모 단수는 이 머리카락이 얘를 먹어요. 그래서 통통해져요. 머리카락이 통통해지기 때문에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더 뿌려주시고, 특히 오늘 유혹자 걱정 이쁘게 이제 파마를 하셨는데, 특히 파마하신 분들은 두피에 뿌려주시고 머리를 대부분 말리시잖아요. 저는 이제 화장을 기초로 하고 다 바르고 나서 이제 머리를 드라이로 이제 말려주잖아요. 이거 뿌린 상태에 말려주다 보면 그 사이에 기초 화장이 스며들죠. 그러고 나면 그 위에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줘요. 그러니까 에센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파마하신 분들, 여자분들, 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 두피에도 많이 뿌려주시고 머리 말리시고 이걸 머리카락 주변에다가 위에다가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절대 푸시시하지를 않아요. 이 컬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져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걸 뿌린다라고 안 뿌린다라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서, 저는 생모 단수를 그렇게 반드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도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아까는 저희가 두피에 이 생모 단수는 두피에 뿌려줬지만 머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제가 머리에 드라이를 할 때 처음에 생모 단수를 뿌리고 머리 드라이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머리카락 그날그날에 따라서 헤어 에센스 오일 있죠. 이 오일을 조금만 짜서 저는 이제 머리카락 가장자리에 좀 바르고 나서 머리를 말리는 편이고요. 아니면 아까 단백질 샴푸를 쓴 날은 단백질 에센스 있죠. 이 헤어 에센스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머리카락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발라도 돼요. 꼭 젖은 머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나서 머리 드라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머리카락을 관리를 하는데, 아마 어디 가도 머리가 부시시하거나 이 머리카락이 보면 머리 두피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저는 저희 제품으로 정말 이게 두피하고 머리카락은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만 쓰시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딱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패션 옷을 잘 입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멋을 냈다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완성은 헤어예요. 머리. 내가 옷을 아무리 잘 입고 피부를 아무리 잘 가꿨는데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에 부스시 하거나 힘이 없다 그러면 그건 멋쟁이로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발을 중요시하지만 신발은 이제 오늘은 배제를 하지만 머리카락만큼은 정말 내가 옷을 그렇게 비싼 걸 입지 않았어도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윤기 있고 본인이 얼굴하고 잘 맞아 헤어가 잘 맞다고 하면 그분이 진짜 멋쟁이처럼 나이가 들어갔을 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샴푸하고 생모 단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헤어 에센스 오일 이거 프로틴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어디 가셔서 요즘 제가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자주 가는데 굉장히 머리카락이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정말 그 머리카락이 머리속이 막 가려울 때 있죠. 막 미치도록 가려워서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그 애터미를 하기 전에 미용실을 가서 두피를 관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한번 받고 나면 굉장히 그 개판이에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한번 가서 그냥 케어 받는 것만 하더라도. 근데 그만큼의 지불한 대가는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워낙 이제 두피가 뭐랄까 개운해지고 가려운 게 없어지는데 그럴 때 저희 아까 이게 샴푸를 하실 때도 그거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예를 들어서 2가지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스칼프 샴푸하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앱솔루트 샴푸를 하셔서 거품을 내시고 그냥 바로 헹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부러라도 좀 한참 두세요. 그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헹궈내시고 이 생모 단수 꼭 자주 좀 뿌려주시면 일정 부분 샵에 가서 관리 받은 것만큼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이제 황사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엊그제도 보니까 며칠 전에도 앞이 전주 시내가 거의 앞이 뿌옇더라고요. 도로변 지나 운전을 하는데도 그럴 정도로 지금 황사가 심했는데 황사가 지금 많이 남았고 이제 봄철이 되면 두피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건조해질 때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얼굴이나 이제 몸은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많이 마르죠. 그런데 두피는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해지기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든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샴푸 쪽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상당 부분 관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조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영상이나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조금 더 다음에 또 볼 때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황 본부장님 받아주세요. 자, 제 소리 들리죠? 이제? 아유, 지금까지 우리 유엔의 국장님께서 3월달 아침 조의를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영상도 준비하고 제품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3월달에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4월달도 기대가 됩니다. 4월달에는 임경열 국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국장님들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축복팀에 모든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팀원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저번에 위쳤던 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
나는 나에게 임페리얼을 선물한다. 그 마음에 좀 들죠? 한번 손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나에게 임페리얼을 선물한다. 다시 한 번만요. 나는 나에게 임페리얼을 선물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꼭 임페리얼을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윤은경 총장님께서 이끄시는 토요일 날 통합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규정 단장님께서 TTK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본부장님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본부장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프로모션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핸드폰으로 내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사진에 들어가서 지금 혹시 내용 나오시죠? 하우링이 되네. 이거 하실 수 있으면 화면 캡처해 주시고요. 이제 참가 대상은 뉴 스타마스터 강의 시에는 국장 이상들만 입장이 가능하고 또 뉴 샤론로즈 마스터 강의 시에는 다이아몬드 이상만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고 뉴 다이아몬드 강의 시에는 그 세일즈 마스터나 에이전트 되시는 분 모든 사업자들이 입장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최규정 단장님께서 줌으로 하는 매 강의 때마다 추첨을 5분씩 하셔가지고 시너지 앰플을 증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시너지 앰플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TTK에서 할 때 유연회 국장님은 이번에 시너지 앰플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또 하고 아시다시피 아까 유연회 국장님께서 지금 본사에서 슬림바지 챌린저 그것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것도 영상을 잠깐 내가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있나 모르겠네. 있네요. 지금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4월 12일 월요일 날까지 하고 그리고 6월 20일 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해서 본사에서는 총 상금을 약 1억 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지금 송천 아리울 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오픈식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4월 5일 날 첫 번째는 스폰서님들 모시고 점심 식사라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12시에는 식당에서 스폰서님들 모시고 조촐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친교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침 조회를 마칠 건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어때요? 특별한 이야기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없으면 마칩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봄이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벚꽃도 폈지, 목련도 폈지, 개나리도 폈지, 진달래도 폈지. 이제 뭐만 펴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만, 내 가슴만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마음을 펴고 가슴을 펴고 행운이 듬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사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듣고 동기부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봬요.